청소년 진로 설정의 시작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자기 이해는 진로 설정의 여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책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천 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 꼭 집중해주세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5단계. 1단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이 책의 저자 윤성화 씨는 사춘기 시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려움 덕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이 생겼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아픈 과거를 머릿속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놓아 나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기록할 때는 아픈 과거가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꾸 읽어보고 되뇌다보면 과거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천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유명해졌을 때 그 과정 중에 있는 노력을 외면함으로써 경쟁의 결과를 원래부터 정해진 필연으로 여기려는 인식 도피의 유형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니까 잘하지 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저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서 나의 노력 부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고 인정받을 역량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사회의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도 기회가 오고 인정받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 나만의 역량, 나만의 강점을 찾아 하나하나 노력해 보세요. 3단계. 나는 생각보다 나를 모릅니다. 탤런트 포인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즐거운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발견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를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축구 경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축구 경기 후에 무언가를 같이 먹으러 가면 좋다. 나는 축구 경기에 이기는 것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이 3가지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면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탤런트 포인트를 찾아가 본다면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4단계.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진로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나 스스로의 가치관입니다.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복의 기준을 나의 행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과 역할이 일치하는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5단계. 남과 같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을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해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습이 사실이든 아니든 신경 쓸 거 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사회를 이롭게 할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찰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성찰의 출발점은 남과 같아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단계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3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점을 보완하지 말고 나만의 강점을 창조하세요. 강점이 형성되는 단계는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 I don't know but enjoy.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저 즐거워서 해보는 단계. 배움 단계, I know but not enjoy. 즐거움을 발견했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음. 전문가 단계, I know and enjoy. 어려운 배움의 단계를 넘어 자타공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단계. 창조가 단계, I don't know and enjoy. 이전의 것을 편집하고 융합, 연결, 보완해서 무언가를 재창조하는 단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아는 역량을 발견한 후 그것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 멘토를 찾으세요. 우리 사회는 나만 아니면 된다든지 나라도 살아야지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관행도 많아지고 있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멘토들의 모습을 본받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 멘토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등록금 없는 대학 설립 과정의 멘토, 일본 국제교양교육학회 마사유키 데라니시 회장, 사회환원 실천에 관한 멘토, 스웨덴의 발렌베리 일가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창업주, 자기경영 철학의 멘토, 곰병호 연구소의 곰병호 박사, 나답게 살기 위한 마음가짐의 멘토, 철학자 강신주 등이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사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과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아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삶의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그들은 늘 빠른 선택을 한다. 2. 삶의 궁극적 목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3. 책과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 노력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삶을 계획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